144쪽을 보시면 자, 뭘 할 거냐? 우리 혈액형 판정. 근데 혈액형에 ABO식 혈액형이랑 그지? 그 다음에 RH식 혈액형 두 종류가 있어. 이 개념들이 꼭 수능형 문제, 여러분의 내신 관리 문제에서 나올 거니까 ABO식은 ABO식 따로, 그 다음에 RH식은 RH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해 줄게. 대부분 RH 플러스 혈액형이고 소수가 RH 마이너스 혈액형이거든. 이거에 대한 정의가 뭔지를 이제 이것부터 먼저 설명해서 쭉 진행을 할 건데, 일단 A형, B형, A형, B형, 우리 뭐 어떻게 사회 과학 통계적인 어떤 그것에 의해서 A형은 뭐 소심하고 B형은 단무지 같고 그다음에 A형은 얘는 진짜 또라이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거 과학적으로 배우는 그런 거니까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크게 자 그 적혈구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에 의해서 적혈구의 어떤 타입, 적혈구가 혈액세포죠. 네, 지울게요. 적혈구가 혈액세포니까 적혈구, 혈액세포. 이렇게 적혈구와 혈액세포로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그 유전 정보에서 어떤 타입의 당 단백질이 이제 뭐에 세포막에 발현될 것인가, 적혈구에 발현될 것인가에 따라서 A형, B형, AB형, O형으로 가려지는 거야. 근데 그 세포막에 발현되는 형태를 얘를 우리는 응집원이라고 해요. 응집원. 적혈구의 세포막에 발현되어 있는 타입이 A형은 여러분이 인지되기 쉽게끔 이런 형태의 A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돼요 라고 표현하는 거고, 얘를 우리는 발현된 형태를 응집원이라고 해요. 어디에 발현된다고? 적혈구의 세포막에 발현된다고. 적혈구, 혈액세포니까 이미 우리의 몸에 한 개의 체세포가 계속 체세포 분열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는 타입들이 발현이 되는 거고, 적혈구는 산소 운반의 역할을 주로 메인으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핵에 있었던 유전 정보들은 거의 퇴화되고 거기에 헤모글로빈이 많이 꽉꽉 차져 있는 거야. 원래부터 유전 정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A타입이라는 당 단백질이 발현된 거야. A형인 사람은. 오케이? B형인 사람은 B타입의 당 단백질이 적혈구 응집원에 발현된 거고요. B타입, A타입. 그리고 AB형은 A라고 하는 걸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와 B라고 하는 걸 만들게 하는 유전 정보가 둘 다 공동 우선이야. 유전 인자로 표현했을 때, 그지?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 요소에 의해 아빠, 엄마로부터 순종으로 A를 결정해준 유전자를 둘 다 똑같이 받게 되면, 그러면 순종 타입의 A형인 거고, 그죠? 유전자형은 AA 또는 표현형이 A형이지만 AO 타입의 유전자형도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BB, 그죠? 순종의 BB, 그죠? 아빠,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그 B형에 대한 혈액형 유전 정보가 똑같을 수도 있고, 엄마, 아빠로부터 다를 수도 있죠. BO, 그죠? 유전자형은 여기도 두 개, 여기도 두 개. 네, 표현형은 한 개로. 왜? A 유전자가 O 유전자보다는 무성이니까. B 유전자가 O 유전자보다는 무성이니까. 근데 A와 B 사이에서는 same too. 그죠? 둘 다 공동 발현되는 거야. A와 B가 둘 다 공동 발현. 그래서 AB형은 A타입의 당 단백질과 B타입이 동시에 같이 발현되는 거야. 적혈구에. 그래서 AB형인 거고, 그 다음 O는 둘 다 안 발현되어 있어. A타입도 B도 안 발현되어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이제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응집원이라고 하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적혈구라는 혈액세포에 발현된 타입인 거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혈장에, 그러니까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는, 선천적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뭐가 있냐면 응집소라고 하는 게 있어. 얘는 혈장에 돌아다니는, 혈장에. 그러니까 당연히 혈액에 돌아다니는 타입인 거지. 혈액에 돌아다니고 혈장에 돌아다니는 타입이 되겠지. 혈장이나 혈액에 돌아다니는 타입일 거야. 근데 우리 항원 항체가 배웠잖아. 특정 항원이 있어. 근데 우리 몸에서 마치 그 B림프가 활성화돼서 기억세포와 형제세포로 분화되고, 그 특정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걔를 딱 포획을 시켜줄 수 있는 수각 같은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진 게 그게 항체였었잖아. 그래서 특정 항원에 대항한 항체가 만들어지면 이 항원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 몸에서 만들어낸 거 아군이었어. 항체라는 아군. 내 유전 정보에서 만들어지는 거, 면역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응집소였어. 이제 이 항체였어, 항체. 그와 비슷하게 여러분이 A타입의 당 단백질이 발현되었으면, 자, 응집소라고 하는, 얘는 응집원이야. 응집소라고 하는 알파나 베타를 결정하게 하는 유전 정보를 선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 알파나 베타라는 응집소라는 유전 정보를 싹 다 선천적으로 다 가지고 있거든. 알파나 베타라는 응집소를. 근데 그 응집소가 만약에
알파라고 하는 형태의 응집소가 만들어지면 알파라는 형태의 응집소가 만들어져서 돌아다닌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래 A와 B를 결정해주는 그 적혈구 타입의 유전 정보에 의해서 A 타입의 적혈구가 만들어졌어. 그지? 근데 알파도 같이 만들어서 돌아다니면 얘가 얘를 인식해서 이 적혈구가 기능을 못하도록 막아버려. 이 적혈구를 파괴시킨다고요. 그럼 내가 태어났을까? 안 태어나. 그래서 이게 뭐냐면 A나 B라고 하는 유전 정보가 먼저 결정되고 알파나 베타라는 응집소를 결정하게 하는 유전자들이 선천적으로 필요에 따라 발현이 억제가 되는 거야. 유전 정보의 발현이 억제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즉 A형의 사람이 태어나져 있다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 돼요. 규빈양? 규빈군? 자, 미안해요. 양 아니에요. 군이에요. 규빈이 오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알파나 베타를 결정하는 유전 정보들을 우리는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데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건 원래 이 응집원에 적절하게 인식될 수 있는 거와 반대의 응집소가 발현이 됐고 나머지 알파라고 하는 응집소라고 하는 건 억제가 돼서 발현이 안 되고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질 수 있었던 거야. 나의 적혈구가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산소만을 공급받아서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A형은 뭘 갖고 있겠어? 베타를 갖고 있어. 베타. A형은 베타를. 그럼 B형은 뭘 갖고 있겠어? 그지? 알파를 갖고 있겠지. B형은 알파를. AB형은 A, B 둘 다가 발현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 A와 B 둘 다가 발현되고 어떠한 것도 발현되면 안 되죠. 알파, 베타 둘 다 없어요. 근데 O형은 둘 다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 여러분 거기 책에 보시면 145쪽에 수열의 기본 원칙에서 나와요.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한번 수열의 원칙. 자, 같은 혈액형을 혈액을 받는 게 가장 기본이야. 네, 내가 수술을 해. 그러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피하의 조직을 찢잖아. 그럼 피부 밑에 있는 모세혈관이 다 파괴될 거 아니야. 파괴되더라도 뭔가 특정 기관까지 가서 암세포를 잘라낸다거나 종양을 제거한다거나 이런 수술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찢는 과정에서 혈관이 파괴되기 때문에 출혈은 생길 수밖에 없어. 근데 대동맥이랄지 어디 동맥 근처에 해당하는 걸 하면서 그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이 되게 길 걸로 예상이 되면 당연히 피라고 하는 걸 공급받아야지. 그 사람이 마취가 돼서 누워있긴 하지만 이렇게 찢고 개봉을 하면서 이제 절개를 해서 뭔가 수술하는 과정에 혈액이 너무 많이 출혈되고 그럼 혈압도 뚝뚝 떨어질 거고 그럼 심장에도 무리가 온단 말이야. 수술 사고니까. 이제 뭐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수술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 사람에게 얼마의 얼마의 피가 필요한지가 다 예측이 돼서 계속 그 수술방에서 피를 공급을 해주면서 수혈을 받으면서 이제 수술을 하겠죠. 근데 수혈의 기본 원칙은 뭐를 공급받는 거야? 적혈구를 공급받는 거야. 적혈구. 왜냐면 근데 적혈구만 뚝 이렇게 분류 섭취해가지고 적혈구만 공급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피 자체의 혈액 안에 피 내부의 혈액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하는 혈구가 누구냐면 적혈구. 제일 많은 양 존재하는 게 적혈이에요. 적혈구. 제일 450만 개에서부터 500만 개 정도. 가장 많은 개수를 갖고 있어. 이만큼 혈액에 부피하네. 오케이? 그래서 거의 이제 전혈을 공급받는다는 건 거의 대부분의 적혈구와 그 외 나머지 요소들도 같이 가긴 하지만 적혈구라고 하는 얘의 개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혈액형이 같지 않더라도 기본 원칙은 혈액을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그지? 원인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을 안 한대. 이렇게 주는 사람의 응집원이 받는 사람의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을 하지 않도록 수혈을 해주는 게 기본 원칙이야. 왜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A형 피를 B형이 환자야. 환자가 수술을 해. 받는 사람이 B형이야. 그럼 B형 몸에 뭘 갖고 있어? 알파. 그치? B형 몸에 응집원 B와 그치? 알파라는 응집소를 갖고 있죠. 그치? 근데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혈액량이 환자니까 환자 몸에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혈액량이 제일 많겠지. 그리고 같은 혈액형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그런 사람을 못 찾았어. 혈액형이 같은 사람이. 그래도 이 사람은 수술을 하긴 해야 돼.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원활하게 운반시켜서 온몸의 각각의 세포에 모두 다 빨리빨리 공급해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그게 적혈구의 존재 이유고 혈액의 적혈구가 제일 많은 이유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적혈만 뽕 빼가지고 공급은 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그치만 이제 이런 수혈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은 이 사람이 위급하지 않을 만큼 공급을 해주려면 만약 A형의 피를 B형에게 준다라고 하자. 그치? 그럼 A형의 피를 한 300ml 줘. 이 사람은 이게 거의 1000ml 넘게 혈액량이 많이 있겠지만 아주 소량 수혈이더라도 얘를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의 300ml의 그 봉지 안에 가장 많은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적혈구요. 그 적혈구 안에 뭐가 있어? A라는 응집원을 갖고 있지. 그치? 그 A라는 응집원이 이 환자 몸에 들어가서 반응을 할까 안 할까? 하지. 가장 많은 적혈구들을 주는 건데 이 혈액 봉지가 300ml밖에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부분이 다 적혈구일 거고 그 적혈구가 들어가서 대기되어 있던 환자의 피 안에도 가장 많은 양의 응집소들이 있을 거니까 만나자마자 모세혈관 이 환자의 모세혈관을 막히게 할 만큼으로 혈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 이렇게 주는 사람의 응집원 즉 급한 대로 적혈구를 주는 건데 이 적혈구들이 받고 있는 환자의 몸에 응집소가 다량으로 있어서 얘랑 얘가 만나지 않도록 수혈을 해주는 거야. 소량 수혈을 해주는 게 기본 원칙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수혈하면 돼? 안 돼? 망한 게 아니라 죽어. 1년에 한두 건씩 이런 의료사고가 있어. 내가 한 2년 전에도 정말 뉴스에서 B형 70대 할머니에게 그 수혈을 잘못해줘서 수술방에서 그래서 돌아가신 경우 봤고 그래서 의료사고로 소송하고 있는 경우도 봤어. 그러니까 너무 큰 병원은 정말 몇 번씩 체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사사고가 나는 거야. 본인이 잘못 봤다거나 간호사가 피를 잘못 넣어줬다거나 수술방에 이 방인데 이 방하고 헷갈려가지고 수술방에 공급됐던 혈액을 잘못 넣어줘서 계속 그걸 확인하는 과정 없이 계속 이제 뭐 워낙 수술들이 밀려 있으니까 되게 큰 병원이에요. 그래서 의료사고가 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뭐는 누가 가장 혈액을 많이 줄 수 있는 피겠어? 같은 거에게 혈액을 주는 게 기본 원칙인데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해서 여러 사람에게 혈액을 다 줄 수 있는 블러드 피는 응집원이 없는 거. 응집원이 없는 거. 그렇지. 머리끄댕이 붙잡힌 응집원이 O형. 없는 거. O형. O형은 A형에게, B형에게, 그 다음에 AB형에게 다 줄 수 있어. 근데 반대로 AB형은 주고 싶어도 주기 어려워. 두 개는 다 있잖아, AB가. 그치? 그래서 주기는 어렵더라. 받기는 다 받을 수 있더라, AB형. 그치?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일부러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 생물학적으로 그런 특성을 갖는 거니까 AB형이 너무 양치 같다고 갈구질 말아줬으면 좋겠어. 전 그래서 AB형이랑 제가 파운혈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양심 없는 얘기 좀 한데. 아 양심 없다 하지 마. 내 양심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라고. 내가 양심이 없고 싶어서 없는 게 아니라 선천적 양심 어쩔 수 없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어떡해. 내가 그러고 싶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래서 헌혈을 너네 고2 때부터 헌혈할 수 있거든요. 거의 고2 때부터 헌혈을 할 것 같았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배들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선배들하고 중학교 후배들하고 같이 어울려주는 이제 일진들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럼 이제 컴퓨터 동아리가 있었어요. 너네 막 들어봤죠? 뭐 이렇게 천리안 하이텔라 너무 오래 갔다 나 너무 늙어 보인다. 아무튼 그런 동아리 있어서 그냥 그 선배들이 고등학교 때 우리 첫 헌혈 가능한데 헌혈 하나 갈래 해서 저도 갔죠. 근데 얼굴이 이미 고등학생이라서 제가 피를 충분히 뽑고 있었거든요. 근데 학생 중학생이었어? 라고 하는 그 간호사의 급한 말을 들으면서 제 피가 버려지는 걸 봤어요. 아직 학생이라 학생은 안 돼. 근데 처음부터 얘기하지. 피 수혈, 헌혈 체열해가지고 이렇게 판정할 때까지도 몸만 안 트니. 얼굴이 하이패스 상이라서. 고등학생 얼굴로. 이미 늙었기 때문에. 어제 제 피가 버려졌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딱 올라가셔야지만 헌혈이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잠깐만 쉬었다가 그렇다면 외부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들의 혈액형 판정을 어떻게 하냐? 이 혈액형 판정을 할 수 있는 방법에서 이 혈장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RHC 혈액형 만약 정화세포증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좀 설명하고요. 자, 일단 헷갈리면 우리가 원래 정상적인 A형 사람은 자신의 피 구조에 응집원 A랑 베타를, B랑 알파를, AB랑 아무것도 안 갖고 있고 O형은 적혈구에 아무것도 없어. 적혈구에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를 갖고 있는 형태인 거야. 오케이? 유노요. 오케이? 자, 그런데 자, 뭐는 혈액형을 몰라. 혈액형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혈액형을 판정해야 돼. 확인을 해낼 때 내가 뭘 사용할 수 있냐면 적혈구는 어차피 혈액 세포잖아. 세포니까 세포가 손상되지 못하도록 오래 보관은 힘들어. 손상되지 못하도록 오랫동안 보관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야.
보관이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뭘 이용하냐면 이 혈액에 돌아다니고 있었던 이 응집소들만을 고유하게 보관을 하고 있거든. 알파나 베타라고 하는 걸 인공적으로라도 만들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어, 병이.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알파들이 막 담겨져 있는 병이고, 그리고 이제 혈액 판정하기 편하라고 스포이드 같은 거에다가 담겨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해. 돼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병은 베타라고 하는 것들에 이제 응집소들만 모여져가지고 여기 이제 스포이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병에 담겨져 있어요. 혈전 생기면 그 혈액형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결정은.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된 상태에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고를 판단하기 좀 쉽게끔 하기 위해서 인공 색소를 약간 집어넣어져 있는 상태라 얘는 뭐 노란색에 얘는 뭐 파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색깔이 칠해져 있고 여러분 과학관에서 조금 실험해보신 분은 여기 소독하고 알콜로 체열침으로 따끔해가지고 그거 하기 전에 플레이트에 이런 두 개의 각각 병에서 뽑아냈던 여기 막 응집소들 깔려져 있고 응집소들 깔려져 있는 상태야. 내가 쓰기만 한 거고 알파나 베타라고 쓰기만 한 거고 실제 알파 베타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냥 노란색인 것 같고 파란색인 것 같고 요래 투명하게. 근데 이렇게 체열침으로 소독하고 그다음에 소독솜으로 소독을 하고 체열침으로 딱 깐 다음에 자신의 피 내가 혈액형이 뭔지 모르는데 여기도 한 방울 여기도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하고 여기 입이 깔려져 있는 응집소랑 항원항체 반응을 해서 적혈구가 터지게 되면 그만 여기 이제 뭐 피떡지 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응집됐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응집이 된 사람이 있고 여기에만 응집이 되는 경우의 사람. 그지? 가라는 사람의 혈액을 떨어뜨렸더니 둘 다 떨어뜨렸는데 여기에만 응집이 되고 여기는 응집이 안 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 둘 다 떨어뜨렸더니 여기는 응집이 안 되는데 여기 응집이 돼. 어떤 다라고 하는 사람은 둘 다 응집이 돼. 라라는 사람은 둘 다 응집이 안 돼. 그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미 우리가 인공 색소를 가지고서 구분하게끔 하기 위해서 색깔만 구분해 놓은 거지만 뭐를 응집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해 놓은 거잖아. 네. 응집소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보관을 해놔서 응집소들만 깔라놓은 상태에 혈액형을 판정하게끔 세팅을 한 거니까 이 사람이 만약 A나 B 둘 다를 갖고 있었다면 알파에도 베타에도 둘 다 응집이 된 거겠지. 그러니까 둘 다 응집이 된 사람은 혈액형이 규빈아 누구겠어? 둘 다 응집이 된 사람은 무슨 혈이야? AB AB 그치, AB형. 응집원 AB를 둘 다 갖고 있어서 알파도 베타도 둘 다 응집이 된 거겠잖아. 그치? 술 아니죠? 자, 여기에만 응집된 사람은 당연히 A형. 그죠? 여기에만 응집된 사람은 B형. 그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응집이 안 된 사람은 A도 없고, 그죠? A도 없고 B도 없는 사람이 O형인 거지. 자, 근데 여기까지 판정은 여기가 쉽게 해. 근데 이 알파라고 하는 거를 명명을 해줄 때 뭐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명명을 하냐면 자, 두 가지.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이주연을 설명을 할 때 여러 역할로 설명이 되잖아. 여기서 지금 현재 수업할 때는 생명과학을 지도해주는 생명과학 선생님이지만 학원으로 따지면 공동 원장이잖아. 그치? 그리고 내 집에서는 내가 막내딸이야. 믿기지 않겠지만 막내딸이라고. 오케이? 그리고 또 조카한테는 조카 이모라고, 이모. 막, 4살짜리 조카한테는, 우리 이모! 막 그런다고, 이모라고. 그러니까 역할이 각각 달잖아. 이게 조카니까, 4살이니까. 어린이날 선물도 줘요, 오빠.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튼. 자, 이런 것처럼 응집소 하나 똑같은 나라고 하는 걸 명명할 때 내가 해주는 역할에 따라서 각각의 이름이 부여되는 것처럼 이 알파라고 하는 걸 어디 측면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 오케이? 알파라는 응집소를 명명할 때 그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친구들이. 그치? 알파라고 하는 건 하나를 명명을 할 때 쉽게 명명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무조건 A를 만나서 A를 파괴시키는 거잖아. 응집원 A를 만나서 응집원 A를 파괴시키는 형태이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는 나는 안티, A 안티야 라고 해서 항 A형 혈청이라고 표현하고요. 자, 그럼 선생님, 혈청이라는 키워드가 우리가 이제 뭐 항원항체 반응 말고도 이제 뭐 병원체 여러 가지 등등을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혈청이라는 키워드가 왜 나오는지를 이따가 또 설명할 거예요. 근데 그 알파라고 하는 그 얘의 역할을 설명할 때 항 A라고 하는 사람을 무조건 색출해내는 형태니까 항 A형 혈청이라고 표현도 하긴 하지만 원래 알파는 어떤 혈액형 P에서 갖고 있었어? 그치? 원래 B형이 그치? 자기가 생존하게끔 하기 위해서 원래 B형이 엇갈려서 베타 안 갖고 있고 알파를 갖고 있었잖아. 그 B형의 P를 응고시켜서 얻어낸 거야. 혈청이라고 하는 거 여기 좀 지우고 설명해 줄게. 자,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혈액의 여러 가지 요소, 혈액 요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혈액의 대부분은 물이긴 한데 물 외에도 액체 성분에 나오는 물 외에도 혈구를 갖고 있었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즉 그 혈구를 피를 이렇게 막 이렇게 우리 동맥에다가 이렇게 막 밴드해가고 겁나 이렇게 빼잖아. 그지? 그거 빼낼 때 그 피를 빼내자마자 너의 그 혈액 성분에 대한 걸 카운팅하기 위해서 바로 시험관에다가 마개를 딱 맞고 보관을 잘 하죠. 공기 중에 노출을 최소화시켜요. 그리고 바로 원심 물리기 같은 거에다가 집어넣고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걔네들의 무게 차이에 따라서 깔아앉는 혈구 성분, 그죠? 위에 뜨는 혈청 성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게 맞고요. 이걸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고요. 혈청이라고 하는 키워드는 뭐냐면 내 원래 피를 일부러 응고시키는 거야. 혈소판이 있죠. 혈소판이 혈액 응고 요소를 갖고 있잖아요. 그 혈액을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공기 중에 노출을 시키면 공기 중에 노출됐던 이런 것들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 따라앉죠. 그지? 그러니까 피부린 같은 혈액 응고 단백질이 나와요. 피부린이라고 하는 혈액 응고 단백질이 여러분 몸에서 혈소판 덕분에 만들어집니다. 그 혈액 응고 단백질이 보고 있나요, 오빠? 유빈 오빠 칠판 봐봐요. 혈액 응고 단백질인 피부린이 짠 나와가지고 그 사람의 몸 안에서도 존재하는 적혈구나 백혈구들을 피딱지에 의해서 얼거매줘. 이렇게 피딱지에서 얼거매줘서 딱지가 되도록 이렇게 침전을 시켜. 근데 딱지가 되도록 침전을 시키게 해주는 거 혈액에 존재하는 여러 큰 덩어리에 해당하는 뭐 기억세포나 듣고 있어요? 기억세포나 적혈구나 백혈구들을 침전을 시키게끔 해서 피딱지 성분이 만들어질 때 그 피딱지는 혈병이라고 해요. 피딱지 부분은 혈병이라고 하고요. 혈병. 피딱지를 제외한 나머지 액체 성분들 걔네들은 이제 딱지가 안 만들어진 그 외 나머지 액체 성분들인데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막 항원항체 반응해서 확보를 한 얻어낸 항체랄지 사이즈가 작은 것들. 이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피부린 같은 그 네트워크와 같은 그물망에 얼거매지지 않는 거야. 사이즈가 작아서. 그리고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내 혈액형에 의해서 내가 B형이라면 원래 뭘 갖고 있어? 응집소? 알파를 갖고 있잖아. 알파. B형이니까 알파를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B형이니까 알파와 같은 이런 응집소들이 여기 오빠 듣고 있어요? 응집소들이 이 혈액 응고 형태에 얼거매지지 않고 위에 떠 있는 거야. 그것들을 응고되지 않고 맑게 떠 있는 그 액체 성분들을 뭐라 하는 거냐? 그걸 혈청이라고 해요. 얘들을 혈청이라고 한다. 혈청 성분 안에 그 원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면역 반응을 통해서 얻어냈던 항체나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혈액형에 의한 엇갈려서 가지고 있는 뭘 갖고 있어? 응집소들을 갖고 있어. 그러니 자 혈청이라는 키워드는 이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항A형 혈청은 누구? 들어오는 사람 거. 그러니까 혈액형을 판정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A형인 사람을 색출해내는 알파라는 인자를 갖고 있는 그 부분이다라고 표현해주는 거고 원래 알파는 누구 거에 혈액이 있었어 원래? B형 거에. 그지?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 원래 표준은 그거야. 원래 B형에서부터 얻어냈다. B형 P를 다운시켜서 B형 P를 응고를 시켜서 얻어냈다. 그래서 표준 B형 혈청이라고도 하는 거야. 되겠죠? 이름이 많으니까 헷갈린다고. 표준자가 들어가면 원래 B형이 갖고 있었던 그 응집소 인자를 얘기하는 거고, 그죠? 항이 들어가면 상대방 입장 거에서 걔를 무조건 찾아내는 인자라는 거야. 오케이? 항자들 안티팬 들어봤잖아. 그냥 그 사람이 착한 일이라든 나쁜 일이라든 무조건 그 사람에 대해서만 여러분들 안 좋은 말 하는 게 안티팬이잖아. 안 좋은 말만 하는 게. 그래서 안티는 그 A에 대해서 넌 안다.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안 헷갈려. 하나만 제대로 알고 있어. 오케이? 요즘 항A형은 항이라는 형태들로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봐봐. 그럼 너는 뭐라고 하겠어? 베타는 항으로 표시하면 항? B. 그치? 항 B형 혈청. 상대방 B형 거를 찾아내는 혈청이죠. B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를 찾아내는 게 항 B형 혈청. 됐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래 이 베타는 누가 갖고 있었어? 원래? 표준 A형. 그치? A형이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으니까 표준 A형 혈청이 되겠습니다. 네, O형도 알파 베타 가지고 있는. 그죠, 맞아. 근데 왜 O형 거를 쓰지 않냐? O형은 둘 다 갖고 있으니까 구분해내기 어렵잖아. 그래서 그냥 이 키워드를 쓰는 거죠. O형은 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는 사람의 응집원과 받는 사람의 응집소간을 생각을 하셔서 혈액형을 그렇게 판정해낸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추가로 RH식 혈청 하나만 설명을 좀 하고 저가세포 쪽은 다음 시간에 설명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RH식 혈청.
혈액형, RH 혈액형. 자, ABO식 혈액형도 있고요. ABO식 혈액형도 춥지. 네. 거기 그쪽이 절 엄청 추워. 자, 얘는 뭐의 약자냐면 레서스 몽키 약자. 레서스 몽키. 또 이름이 있죠. 몽키요. 몽키가 뭐야? 몽키. 원숭이요? 예, 맞아요. 붉은 털 원숭이라고 하는 이름의 학명입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하다가 얘를 알아냈냐면 침팬지랑 사람이 진화 관계가 가깝냐, 아니면 고릴라랑 가깝냐, 아니면 뭐 어디 원숭이도 여러 종류, 일본 원숭이도 있고 여러 원숭이 종류가 있잖아. 여러 원숭이 종자들이 있을 때 약간 하나씩 그 적혈구의 응고응집 관계를 한번 봐본 거야. 지금 진화상 거리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좀 하나씩 너네 비문학 지문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잘 들어봐. 아 진짜. 이 붉은 털 원숭이의 피 일부를 사람한테 바로 주사한 건 아니에요. 아니고 얘를 토끼한테 그럼 주사를 해봤어. 사람한테 주사하잖아요. 토끼한테. 그럼 토끼 몸에서 내 몸에 없던 게 들어왔네 이런 뒤지는다 하고서 막 하려고 항우상지 반응을 했겠죠. 그죠? 특히나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에 대항해서 이제 토끼가 바로 내 몸에 거가 얘 일부만 들어간 거야. 한꺼번에 와다닥 다 준 게 아니야. 일부만 들어왔기 때문에 토끼 몸의 일부에 이제 뭐가 만들어져서 그죠? 퇴치를 시켰어. 그지? 붉은 털 원숭이 적혈구에 대항한 항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퇴치를 시킨 거죠.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항우상지 반응을 잘 했고요. 토끼가 잘한 다음에 이 토끼의 피를 토끼가 살아있었고 그 2주 뒤쯤에 토끼 피 일부를 추출해서 걔를 혈청을 여기다 깔았어. 그럼 이 혈청은 나중에 이제 알아낸 건데 얘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델타라고 명명했어. 델타라고. 이 혈청은 델타라고 명명을 했어요. 델타라고. 그래서 이 혈청들이 이제 깔려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의 혈액형이 어떤 혈액형인지 모르지만 미지 사람의 혈액형을 여기다 뚝 떨어뜨렸네. 그죠? 미지의 혈액형, 이 사람의 혈액형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혈액을 여기다 떨어뜨렸을 경우에 응집이 됐어 막. 우리 알파 베타랑 응집된 것처럼 이렇게 막 응집이 된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갖고 있는 거죠, 뭐를? 이 혈청을 인식하는 응집원 인자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 인식하는 응집원 인자를 갖고 있는 거라서 얘가 T입니다, T. 나중에 알아냈던 이 T예요. 그래서 이 T가, 그죠? 이제 뭐야? 이 적혈구의 응집원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A나 B라고 하는 응집원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 응집원이 누구 거랑 똑같은 거야? 토끼 거의 적혈구랑 똑같은 거야?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랑 똑같은 거야? 붉은 털. 네. 붉은 털 원숭이의 적혈구가 원래 토끼 몸에 없었던 건데 그거의 피 일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대응해서 없애려고 토끼가 항우상체 반응처럼 이런 뭘 만들어서 항체를 만든 거잖아. 응집소를 만든 거잖아. 그 응집소를 뽑아다가 깔아놨는데 응집이 된 거니까, 그지? 이 사람은 뭘 갖고 있는 거야? 자, 뭐와 똑같은 붉은 털 원숭이와 유사한 응집원을 갖고 있는 거야. 어디에? 적혈구에. 근데 이게 동양, 서양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RH식 플러스, 이거 RH 플러스 혈액형이라고 합니다. 갖고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랑 진화적으로 거리 가까운 거야. 원숭이. 특히 어떤 원숭이? 붉은 털 원숭이. 얘의 적혈과 유사한 이 아이의 적혈과 가지고 있는 응집원 인자를 우리도 갖고 있는 그러면은 사람들. RH 플러스가. 진화를 조금 더 하면 달라지겠네.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고1 통합과 2학기 하면서 진화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점점점 이제 환경이 달라지면 그 환경에 살아남기 위한 형태들로, 그죠? 뭔가 정보들이 달라지면서 유전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형질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게 누적돼서 종이 또 분화되는 형태니까 우리는 또 다른 환경에 처해져서 그건 갖고 있지만 또 원숭이로부터 달리해서 태어난 거겠죠. 쉽게 말하면 붉은 털 원숭이가 가지고 있는 응집원 인지와 동일한 걸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의 몸에, 그죠? 이 사람의 몸에 아까 O형처럼 또는 AB형처럼, 그지? 이 사람이 응집원 인자를 갖고 있어. 그러면 얘를 스스로 얘의 뭐에 혈장에 응집원 D라고 하는 응집원을 갖고 있는데, 그지? 델타라고 하는 응집소를 셀프로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이 사람 태어났을까? 못 태어나요. 그죠? 태어나죠. 지가 지 거를 제거하는 거잖아. 여기 있던 델타랑 똑같잖아. 여기 있던 델타를 자신의 면역계, 자신의 유전 정보에서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얘가 얘를 만들었다면 안 태어났어. 없어, 이 사람은. 여기에 생존해 있지 않아. 그래서 안 만들어지고요. 추후에라도 생성 불가.
안 만들어도 없어. 없는 거야. 근데 동양 서양이 대부분 RH 플러스인데 반대로 RH 마이너스인 사람은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의 피를 여기 이 델타가 깔려져 있는 플레이트에다가 혈액을 떨어뜨렸는데 응집이 안 돼. 네. 안 되는 사람은 뭘 안 갖고 있는 거야? 저 붉은털 원숭이와 유사한 응집원 D를 안 갖고 있는 거죠. 없어. 민두상처럼 누구처럼? 오형처럼 안 갖고 있는 거야. 안 갖고 있고, 그래서 안 갖고 있는 사람을 RH-형이라고 하고,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혈액에 혈장에 자 O형과 좀 달라. 오케이? O형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아예 A나 B라고 하는 응집원이 없으니까 알파 베타를 갖고 있을 수 있었어. 그럼 유전자를 굳이 억제할 필요가 없었다고. 그치? 근데 원래의 이 델타라고 하는 움직소에 해당하는 유전정보 시스템은 원래는 안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었던 형태인데 외부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형태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RH-형은 얘가 없어. 오케이? 근데 수혈의 관계에 의해서 이 정보가 여기로 만약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만들어질 수 있어. 오케이? 네, 거기다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밥들이 많네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RH 플러스 혈액형의 사람의 피가 만약 RH 마이너스 사람의 몸에 들어온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뭔가 머릿속에 인지를 할 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동양 서양을 명령하고 동서양을 명령하고 대부분의 혈액형이 RH 플러스형이야. 대부분이 RH 플러스형이야. 자, 그리고 거의 5% 미만의 혈액형 형태가 RH 마이너스형이야. 오케이? 여러분 이제 뭐 수술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수술하면 나는 이렇게 쓰거든. 우리 엄마는 이렇게 혈액 봉지. 그러니까 RH 플러스 P형, RH 플러스 AP형 이런 식으로. 혈액형 RH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도 판정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A, B, O, C 혈액형도 알고 있어야 돼. 어릴 때 그러면 어릴 때 어떻게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 그러진 않아요. 마이너스 많이 봤던 거 같아요. 마이너스를 많이 봤던 것 같다고? 이걸 많이 봤겠지. 마이너스 혈액형인데 혈액을 기급히 공급받아야 되니까 혈액형 갖고 계신 분 연락주세요라고 TV 아래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혈액 공급 바랍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건 봐봤겠지. 근데 대부분이 RH 플러스야. 그지? 그럼 수혈관계 생각해보면 이 사람의 피가 이 사람에게 들어와 지면 더 낫겠죠. RH 마이너스 환자가 어때요? 수술을 받아. 여긴 대부분 소수니까. 여긴 대부분 다수니까. 그래서 어떤 인류학적인, 범인류적인, 인류애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의 피가 이 사람의 몸에 들어오면 수혈해줄 수 있으니까 괜찮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생물학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생물학적으로 RH-의 피를 환자인 아이는 RH-에게 만약 공급해줬더라고 하자. 그럼 규빈아 어떤 일이 생길까? 일제 반응. 항원항체 반응에 의해서 RH-형 몸에 원래는 델타가 없었는데 내 몸에 없던 뭐가 들어와. 지금 얘 거에 D가 들어와. 그러면 이 RH- 사람의 몸에서 원래는 없었는데 얘를 추후로 만들 수 있잖아. 추후에 델타를 생성할 수 있다고. 추후에 생성하네. 왜냐면 이 델타를 만들어도 지가 지 걸 파괴하는 건 아니거든. 그치? 델타를 만들어도 지가 지 거의 원을 파괴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졌어. 얘를 인식해. 그러면 얘가 막 여기 공격해. 그래서 모세관을 막아버려. 피딱지를 만들어버려. 혈전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폭탄을 던지랑 똑같은 거라고. A형의 피를 B형에게 수혈해주지 못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여기 인원수가 거의 소수인데 이 소수인 RH-형의 사람이 오히려 RH 플러스에게는 수혈이 가능해. 오케이? 근데 RH 플러스가 거의 대부분이 오는 인원수가 양심 없는 건 아니죠. 그건 생물학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이렇게는 불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수혈의 원리까지 RH 플러스형과 마이너스형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저가세포증은 다음 시간에 한 번만 더 잡고 추가 문제를 좀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148쪽부터 149쪽 10번하고 11번은 여러분 안 풀어줬을 거거든요. 148부터 149쪽까지 풀어오시고 나머지 다 풀어져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150부터 거기 155쪽까지 풀어서 오세요. 몇 문제가 다 풀어져 있을 수 있고 안 풀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150부터 155요? 네, 지금 다음 시간에 풀이를 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이를 확인해 드릴 거냐면 148부터 155까지 풀이를 확인할 거예요. 148부터 규빈아 다음 시간에 148부터 155까지 풀이 확인할 거다. 빠짐없이 풀어오세요.